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시니어 제도 15가지 총정리. 충격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시니어 제도 15가지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노후 준비, 은퇴 계획,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이 변화들을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바로 기초연금의 대폭 인상과 수급 대상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 금액이 34만 9,360원으로 인상되며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약 40만 원 수준으로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급 대상도 2025년 736만 명에서 2026년 779만 명으로 약 43만 명 확대됩니다.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월 약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약 395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 시니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생활 안정 도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변화는 통합 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 입소 대신 살던 집에서 의료, 요양,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의사, 간호사,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간호, 식사 배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등을 제공하며 지자체 단일 창구에서 종합적인 돌봄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인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노인 일자리의 확대와 질 개선입니다. 2026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약 115만 개까지 늘어나며, 이는 2025년 대비 5만 4천 개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단순 공공형 일자리뿐 아니라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리 인력도 증원되어 현장의 안전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변화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활력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건강까지 증진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우대 정책의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대전 등 일부 광역시에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68세부터 기준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 증가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어르신 전용 콜택시 확충 및 수요 응답형 버스 서비스 확대 등 면허 반납 시 일회성 지원금 대신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강화됩니다. 또한 교통카드 할인율 확대, 환급 방식 개선 등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및 환급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이 변화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정책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관리 및 지원의 강화입니다. 2026년부터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가 병원 선택, 약물 적합성 판단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 내 전담 의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시범 사업도 새로 도입되어 750명의 어르신이 후견 및 재산, 보호 지원을 받게 되며 치매관리 예산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치매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존엄한 노년을 지켜주려는 국가의 노력입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형편만 보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드디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사례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점이 해소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들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곱 번째 충격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많은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켜 본인 부담을 약 3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의료 필요도가 높고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중심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간병비로 어려움을 겪던 가족들에게 큰 숨통을 트여줄 것입니다. 환자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조건의 변경입니다.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했던 비과세 종합저축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가입 대상이 제한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을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정책 변화로 지금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완화입니다. 월 소득이 평균 소득의 200만 원을 더한 수준, 즉 약 500만 원 초반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연금 감액 걱정을 덜어주고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전국 무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지역마다 지원 여부가 달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2026년까지 전국 무료화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통증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병이기에 무료 접종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로써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AI 복지 상담 및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위기 신호를 미리 감지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AI 복지 상담 및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2026년 2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AI가 어르신들의 평소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관계기관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고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12번째, 경로당 기능 강화입니다.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에서 벗어나 스마트 교육, 운동, 교류 등 다기능 생활 거점으로 변화하며 주 5일 점심 무료 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사회생활 공간이자 소통의 장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어르신 평생교육 바우처의 유지 및 확대 가능성입니다. 2025년에 도입된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가 2026년에도 유지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교육, 직업훈련, 취미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의 자기개발과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 바우처는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활기찬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14번째,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2026년에는 화장로 57기 추가 확충, 자연장지 5개소 화장시설, 신증축 3개소, 3분장지 4개소 신규 설치가 추진됩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장사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편안하고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15번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까지 최대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젊은 세대와 현재 납부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노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자 맞춤 장기 임대주택 확대, 통신비 및 전기요금 감면 확대, 어르신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 시기와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이 15가지 시니어 제도 변화들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의지가 담긴 결과물입니다. 이 변화들이 여러분의 노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